안녕하세요. 공부법 사전입니다. 공부학습 상담 특강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1530 공부법은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고 가장 효율적인 공부법입니다. 오늘은 분산 반복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생들의 실정에 맞게, 학교 수업의 실정에 맞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수업 시작 종이 울리면, 수업 종이 치면은 자리에 바로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오실 때까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하고, 그리고 오늘 배울 단원의 목차라든지 학습 목표를 보면서 1분 예습합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하고 있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것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세우는 것이 1분 공부로 시작하여 상위권 대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면 그 시간에 배운 것을 반드시 1분 복습하고 쉽니다. 1분 정도라도 아니면 30초 정도라도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공책에 필기한 것이나 교과서에 줄 그은 것을 중심으로 그냥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뭐냐 하면은 이해하려고 하거나 암기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알겠다, 이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모르겠다, 이런 정도만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에 애쓰면은 결국 1분 복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알겠다, 이것은 모르겠다라는 정도만 확인해도 됩니다. 1분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날 저녁에 야자 시간 또는 집에서 한 과목에 5분씩 반드시 복습합니다. 이때도 그냥 두세 번 천천히 읽습니다. 역시 이해하려고 암기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너무 바빠서 한 과목에 5분의 시간도 내기 어렵다면 한 과목에 1분이라도 30초라도 목차라도 쏟아는 제목이라도 한번 봐두어야 됩니다. 저녁에 공부할 때 무슨 공부를 할까 망설이지 말고 오늘 1교시에 배운 과목부터 차례차례 복습합니다. 복습을 자동화 습관화합니다. 예체능 과목을 제외하면은 불과 20-30분 정도, 짧게는 10분 정도만 복습해도 됩니다. 물론 예체능 과목도 우리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복습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저녁 복습을 먼저 한 다음에 남는 시간에는 오늘 내어준 숙제부터 하기를 권합니다. 숙제부터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과목이라든지 부족한 과목, 하고 싶은 공부, 읽고 싶은 책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한 과목에 1분에서 5분씩 10분에서 30분에 걸쳐 모든 과목을 복습한 뒤에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전에 숙제를 먼저 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숙제는 오늘 배운 것과 관련이 있는 복습이거나 예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내어준 숙제를 내일 모레 한다면 숙제에 대한 감이 떨어지겠죠. 숙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잊어버림으로써 오히려 숙제를 하는데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숙제에 대한 부담감으로 공부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과목에 1분에서 5분씩 10분 내지 30분 모든 과목을 복습한 뒤에
해야 될 일은 숙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토, 일요일 가운데 하루는 모든 과목을 30분씩, 예를 들면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복습합니다. 이때는 참고서도 보고 모르는 단어는 사전에서 찾아보면서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애씁니다. 토요일에 복습하지 못했다면 일요일에 복습할 수도 있죠. 충분히 복습했다면 부족한 과목이나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수도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말 시간을 편안하게 운동이나 독서나 친구 만나기나 영화 보기를 하면서 충분하게 쉴 수도 있죠. 이런 방식으로 학교 수업을 하기 전에 1분 복습하고 예습하고 수업을 끝낸 뒤에 1분 복습하고 저녁에 1분 내지 5분 복습하고 주말에 5분 내지 30분씩 복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부법을 11530 공부법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주말도 역시 한 과목에 30분 할 시간이 없다면 한 과목에 5분 정도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상위권 학생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한 과목에 5분으로는 부족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 최상위권이 되려고 하는 학생은 저녁에 한 과목에 5분 복습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10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하면 되겠죠. 그러나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중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한번 실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1530 공부법으로 공부하려고 한다면 학교나 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녀야 분산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책가방이 무거우면 책을 2 내지 4등분으로 나누어 분건하면 됩니다. 집에 와서 책가방을 풀거나 내일 시간표를 챙기면서 오늘 배운 것을 한 과목에 5분씩, 시간이 없다면 한 과목에 1분이라도 복습하면 됩니다. 물론 내일 배울 과목을 챙기면서 1분 또는 5분 예습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해도 좋습니다. 예습하기가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습보다는 복습이 쉬운 방법입니다. 예습은 수업 직전에 제목이나 목차를 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말 공부의 복입니다. 6개 중에 1개만 해도 저는 상위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상위권이 되는 사람은 2개, 3개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겠죠. 저녁이나 집에서 공부할 때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다시 말해서 저녁이나 주말에 집에서 공부할 때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집에 공부할 교과서가 없다는 겁니다. 공부할 교재가 없다는 거죠. 책을 학교에 두고 다니면 공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책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끈기, 집중력이 없어서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 이런 학생들은 자신에게 알맞은 공부 시간을 스스로 결정해 가지고 실천하면 됩니다. 앞에서 공부의 비결이라는 책에서 자신에게 알맞는 공부 시간을 정해 가지고 차츰차츰 공부 시간을 늘려감으로써 공부에 성공한 그런 보기를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몸을 움직여 쉬어가면서 공부하기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한자리에 앉아서 꼼짝하지 않고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1명이겠죠. 10분을 하다가 20분을 하다가 힘들면은 몸을 움직여 쉬어가면서, 그리고 공부할 때 온갖 잡념이 생긴다면 그 잡념을 잘 처리해 가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낮에 친구하고 싸웠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잡념이 고민이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잠깐 이 문제는 내가 공부 끝난 다음에 생각하자, 오늘 공부 끝난 다음에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잡념을, 고민을, 걱정거리를 뒤로 미룰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니면은 그 문제는 시간이 더 많이 날 때 주말에 생각하자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잡념을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놀고 싶다. 한 과목에 1분 내지 5분 복습하고 놀러 가면 됩니다. 1분에서 5분이라는 시간은 복습을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5과목, 6과목, 10분에서 20분을 공부하고 놀러 가면 된다는 거죠. 친구하고 서로 약속을 할 수도 있겠죠. 야, 우리 한 과목에 1분이라도 2분이라도 복습하고 20분 뒤에 30분 뒤에 만나자. 서로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겠죠. 서로 공부를 권하는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2주 뒤에 모든 과목을 복습합니다. 한 달 뒤에 복습합니다. 물론 한 달 뒤나 시험 기간이 겹칠 수도 있겠죠. 시험 기간에는 당연히 누구나 공부 안 하던 사람도 공부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방학 때도 복습하기를 권합니다. 방학 때도 사실은 선행학습보다는 충분히 복습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복습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공부법이라는 거죠. 여름방학이라면 2학기 때 배울 내용을 미리 예습하는 것보다는 1학기에 배운 내용을 충분히 복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습은 복습이 끝난 다음에 3일이나 일주일만 예습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2학기 예습, 선행학습을 해야 되느냐? 1학기 내용을 충분히 소화시킨, 다시 말해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런데 그 최상위권 학생들이 하는 방법을 중하위권 이런 학생들이 따라 한다면 별 큰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의 고민 가운데 큰 부분이 기억력이 모자란다, 머리가 안 좋다,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암기를 잘하는 특별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암기 박스, 암기 카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부 페이션스 게임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암기 카드, 암기 박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카드, 단어 카드 상자는 암기 박스죠. 학습자가 자신의 수준에 맞는 내용을 적고, 주로 단어가 될 수도 있겠죠. 1, 5단계를 따라 반복하여 암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기주도 학습 도구입니다. 특히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영어 단어를 암기할 때
학습 카드, 단어 카드를 만들어 편리하게 지니고 다니며 공부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학습 카드 상자를 이용한 모든 학습은 스스로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2배, 3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학습 카드 암기 박스를 이용한 학습의 특징은 스스로 만들고 활용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 교재입니다. 암기한 단어를 장기 기억으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학습 과정을 분석하여 최대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암기와 평가를 연결시키기 때문에 암기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단어 암기에서 선택과 집중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낭비를 막아주는 방법입니다. 이런 좋은 장점을 가진 학습 카드 암기 박스를 우리나라 학생들이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이 학습 카드를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쏙쏙 카드에서 주로 구입을 했는데 이 회사의 제품이 요즘 안 보이더라고요. 그 두 번째 조금 큰 카드는 큰소리 영어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좀 구입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문방구에서 요즘 A7 크기의 카드를 구입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A7 카드는 명암 크기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게 좀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A6 크기의 카드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주로 영어 단어를 학습 카드, 단어 카드에 적는다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외워야 할 영어 단어는 시중에 팔고 있는 영어 단어 학습 카드를 이용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단원의 단어, 그 단어를 학습 카드에 옮겨 적어 가지고 외우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따로 카드를 구입해가 외우는 것보다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단원의 어떤 단어를 학습 카드에 적어서 그걸 외우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한쪽 면에, 앞면에는 우리말을 적고 뒷면에는 영어 단어를 적습니다. 단어를 외울 때 앞면 우리말을 보고 뒷면의 영어 단어를 떠올리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말을 봤을 때 영어가 떠올라야 진짜로 단어를 외운 것이라고 합니다. 고등학생이 외워야 할 영어 단어는 특히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교재의 모르는 단어를 중심으로 영어 단어 학습 카드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역시 카드의 한쪽 면, 앞면에는 우리말을 적고 카드의 다른 쪽면, 뒷면에는 영어 단어를 적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한 장의 카드에는 하나의 단어만 적습니다. 암기를 잘하는 특별한 방법인 학습 카드나 암기 박스를 활용하여 공부하는 방법은 독일 사람인 라이트너의 공부의 비결과 슈타이너의 전략적 공부 기술이라는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암기 카드, 암기 박스 이런 걸 잘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에로 잉글리시에서 구한 암기 박스입니다. 이게 쏙쏙 카드에서 만드는 암기 박스인데 이게 요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학생들이 사용하는 그 머리띠를
암기박스의 첫째 칸, 둘째 칸, 셋째 칸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두 번째 칸에 있는 카드를 가지고 다니다가 외워진 것은 성진시켜 세 번째 칸에 묶어놓고 외워지지 않은 것은 반대로 첫 번째 칸으로 돌아가겠죠. 만일에 세 번째 칸에 있는 단어를 들고 가가지고 외우다가 외워지지 않은 것은 두 번째 칸이 아니라 다시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칸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칸에서 외워진 것은 네 번째 칸으로 올라가면 되겠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암기 박스를 가지고 다니기에는 부피가 조금 커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 카드를 늘 손쉽게 가지고 다니면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암기하려고 할 때는 암기 지갑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암기 지갑에 대해서 라이터너의 공부의 비결에 보면 잠깐 언급되어 있는데 어떻게 제작하는지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문방구나 가게에서 팔고 있는 지갑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중간에 신분증 넣는 부분을 잘라내면 대개 3칸 정도가 있습니다. 지갑을 반으로 접으면 6칸이 되겠죠. 한 과목에 한쪽씩 3칸을 사용하면 됩니다. 한쪽 칸을 영어 칸으로, 한쪽 칸을 수학 칸으로, 가운데를 현재 칸으로, 그 다음에 뒤에를 성진 칸으로, 앞에를 강등 칸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죠. 이 암기 지갑에는 명암 크기의 카드가 한쪽에 50장씩 100장 정도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왼쪽은 영어, 오른쪽은 수학 학습 카드를 넣어서 지니고 다니면서 자투리 시간에 언제든지 학습 카드를 꺼내어 쉽게 활용할 수 있겠죠. 학생용 2칸짜리 지갑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갑의 한 칸에는 명암 크기의 학습 카드가 100장 정도 들어갑니다. 앞쪽을 현재 칸으로, 뒷칸을 성진 칸으로 사용하면 되겠죠. 현재 칸에 있는 카드를 외우다가 잘 외워진 것은 성진 칸으로 보내고 외워지지 않은 것은 현재 칸의 제일 뒤로 보내면 되겠죠. A4 용지로 암기 지갑을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A4 용지와 스테이플러를 이용하여 암기 지갑 만들기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A4 용지를 길게 반으로 접습니다. 학습 카드를 넣을 입구는 아래 부분과 윗부분이 1cm 정도 차이가 나게 접습니다. 이것을 3등분하여 스테이플러로 찍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과 같이 만들어질 건데 천을 이용하여 바느질하여 암기 지갑을 만들면 더 튼튼하고 더 오래 쓰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이 암기 지갑은 가벼워서 손쉽게 지니고 다니면서 암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이로 암기 지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암기 지갑의 학습 카드를 집에 오면 암기 박스에 정리합니다. 위쪽 칸에 있는 카드는 암기 박스의 현재 칸보다 위쪽 칸에, 강등 칸에 있는 것은 암기 박스의 첫째 칸에 정리합니다. 제가 아마 처음 만난 공부법 책인 것 같습니다. 1986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제가 만난 공부법 책을 몇 권 소개하면 오른쪽에 있는 책이 제일 처음 만난 책입니다. 1986년에 나왔습니다. 이 책이 왼쪽에 있는 이름으로 바뀌어 가지고 1990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 35년 전부터
공보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이야기죠. 93년도에 부산의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이 쓴 책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얘들아,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련, 이 책을 제가 수십 권을 사가지고 일가 친척들에게도 나누어주고 학교 도서관에도 기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뒤에 그야말로 인기를 끌었던 책이죠. 공부가 가장 쉬워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제목을 보고 재수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2005년 이 무렵에 2004년, 2005년 이 이후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두 권은 다 안미란님이 번역했는데 조금 전에 소개한 슈타인의 전략적 공부 기술, 그 다음에 라이트너의 공부의 비결입니다. 다 두 분 다 독일 분이 쓴 건데 두 권 다 안미란님이 번역하셨더라고요. 2007년도에 공부의 신인이 행건이의 자기주도 학습법이니 이런 책들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공부법 책이 무수히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 공부법 사전 심리 상담센터에는 약 300여 권의 공부에 관련된 책이 있습니다. 물론 공부법 책 말고도 공부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방송되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EBSI의 공부의 왕도를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책이나 공부법 관련 프로그램을 잘못 받아들인다면 정말 그 실천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 학생들처럼 실천하기가 정말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 그걸 강요하고 아니면 학생 입장에서 그걸 실천해 보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거꾸로 오히려 공부에 대해서 좌절하고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뭐뭐한 공부법이 몇 년 전에 아주 많이 팔렸는데 제가 아는 스님이 그 책을 읽어 보았느냐라고 하셨을 때 제가 책 목차만 보고 읽지 않았다고 스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왜라고 물으시길래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1000명이나 10,000명 중에 1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책들이 더 공부에 대한 좌절감, 실패를 맛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공부에 대한 거리감을 더 가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열심히 해야 되니까,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거창한 목표도 가지지 말고 지금 현재 하는 공부를 11530 공부법으로 충실하게 하다 보면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11530 공부법만으로 실천해도 상위권은 될 수 있다는 거죠. 거듭 이야기하지만 상위권이 된다면은 자신감이 생길 거고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열심히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더 나아가서 그 정도 되면은 또 학교 공부는 상위권으로 만족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찾아가 또 열심히 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4번에 걸친 공부법 상담 특강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